최고의 CS 리더를 찾는 퀴즈쇼. 나도 CS 리더다. 지금부터 그 16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도전자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될까요? 미션 박스를 클릭하여 오늘의 미션을 선택해주세요. 16번째 라운드에서 도전자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전자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과 이미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얼굴 근육 운동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표정을 연출할 수 있고 고개 응대 시 상황별 인사 요령과 잘못된 인사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또한 단정한 용모와 복장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라운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전자는 멘토와 함께 이미지 메이킹 개요, 표정 연출법, 인사의 중요성 및 요령, 패션 이미지 연출법에 대해 학습해야 합니다. 자, 퀴즈쇼가 열릴 본 방송 때까지 도전자께서는 멘토분과 함께 열심히 학습하셔서 이번 라운드의 미션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이미지 컨설팅의 이해로군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션 성공을 위해 함께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우리 도전자께서는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미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지란 용어는 심리학에서 1950년대부터 다루어졌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등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란 무엇일까요? 라틴어의 이마고에서 유래된 것으로 모방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이미타리와 관련된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대상의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모방이나 재현을 뜻하죠. 이러한 이미지는 여러 외부 자극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지각 과정을 거쳐 의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은 시각적인 형상과 모습과 같은 가시적인 요소로부터 개념, 느낌, 분위기, 연상과 같은 관념적 요소까지 어우러져 형성된 의미라 할 수 있죠. 이미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속에는 그 이미지가 형성되기까지 투입된 수많은 지혜와 품성, 정신과 노력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브랜드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그 대상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모두 포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자신이 입수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완전하지 않은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정보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미지는 대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니엘 부어스트는 이미지를 특정 사건에 대한 진실된 측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가관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니엘 부어스트는 이미지의 속성을 인위적이며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수동적이며 두드러진 것, 단순화된 것이며 모호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지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내적 이미지란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인 특성 등이 고유하고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서 심성, 생각, 습관, 욕구, 감정 등의 유기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로젠버그는 내적 이미지를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느낌의 총합이라고 보고 자아 개념을 자신의 신체, 자신의 행동, 자신의 능력 등을 판단하는 자신에 대한 지각의 본질이며 동시에 행동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보았죠. 또한 리아는 자아 개념을 자신의 특성, 능력, 결점 및 외모에 대한 지각이며 지각의 객체로서 자아는 특별한 인간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단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외적 이미지란 인간의 외부로 나타나는 종합적인 이미지로서 내적 이미지가 외모, 언행, 자세, 표정 등의 꾸밈 행동을 통하여 외부로 표현되는 현상인데요. 카이저는 외적 이미지는 외모를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정의 내려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제스처, 표정, 자세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신체와 의복은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이미지란 특정한 사회 속에서만 성립되고 또한 그 사회의 내부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모두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는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이들은 피자를 좋아한다와 같은 이미지는 동양에서는 어린이층이 주로 즐기는 이미지라고 인정되지만 서양에서는 일반화된 식사 메뉴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바로 사회적인 이미지라고 하죠. 도전자께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나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활동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죠. 그래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미지로 관리하는 것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즉, 이미지 메이킹은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든 그 상황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능력을 배가시켜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잠재하고 있는 내면의 잠재 능력을 밖으로 표출시켜줌으로써 활동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하죠. 이를테면 생각은 있으나 자신감이 없어 시도도 못해본 우리의 모습을 이젠 자신감 있게 개발하여 생각에서 그치는 머뭇거림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특별한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이고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 또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형식과 거칠애, 학력 등 외형적인 요소들이 자기 개인을 성공시키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을 갖춘 개인을 상품화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나라는 상품의 포장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은 외형적,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이미지 발굴과 부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각된 개인 이미지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상대방에게 몇 배로 배가시켜 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현대에 들어 이미지의 영향력이 우리 개인의 행동과 사회 문화를 형성할 만큼 막강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 분야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처럼 더 이상 정치가나 연예인 또는 광고인들처럼 대중을 설득해야 할 사람들만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아니며 보통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이미지를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지 메이커라 불리는 로저 와일즈는 레이건과 부시 등 대통령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당신 자신이 바로 메시지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설득력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이는 사람마다 생활 가치, 경험과 배경, 그리고 욕구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가치나 경험, 욕구 등은 개인이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심리 과정에 영향을 주고 개개인은 대상에 대해 저마다의 다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각 요인은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개인의 생활 가치는 비교적 초기에 형성되며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그 나름의 태도와 선택을 관찰하고 추론함으로써 명백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경험과 배경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통해 전해들은 간접적 경험도 대상의 이미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매스컴의 급속한 발달로 생활 환경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욕구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욕구의 만족과 불만족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지각, 사고, 감정의 기본적 심리 과정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먼저 지각 과정은 인간이 환경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인데요. 주관적이며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른 이미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고 과정은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되어서 개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 과정은 지각과 사고 이전에 감정에 의해 반응하는 과정인데 감정적 반응은 확장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같은 회사의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비우호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혹시 저의 첫인상은 어땠었나요? 현명하고 유쾌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첫인상은 왜 물으시나요? 지금부터 첫인상의 중요성과 특징을 알아보려고 해요. 첫인상이란 첫 번째 만남 후에 남는 상대방에 대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된 엘포트는 사람들은 만난 후 30초 동안에 처음 만난 상대의 성별, 나이, 체격, 직업, 성격, 깔끔함, 신뢰감, 성실성 등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느끼는 첫인상은 최초의 6초 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80% 이상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첫인상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첫인상은 상대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든 인식이 되면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 관계 형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열쇠가 되는 것이죠. 자, 첫인상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심리학적으로 알아보면 우선 일관성 오류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한 번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져도 그 판단을 지속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 인지적 구두쇠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상 형성에서 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면서 결론을 내리려 하죠. 쉽게 말하자면 첫인상에서 좋은 이미지를 준다면 그것이 계속 이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반대로 나쁜 첫인상을 준다면 이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첫인상의 특징은 크게 4가지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첫인상은 일회적입니다. 즉,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이죠. 둘째, 첫인상은 신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에서 7초 사이에 이미지가 결정되죠. 셋째, 첫인상은 일방적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대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첫인상은 초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초도 효과란 처음 들어온 정보가 뒤의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